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소외된 까만 아기 양의 짧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예요. 제목은 까만 아기 양. 글 그림 엘리자베스 쇼. 옮긴이는 유동아님이고요. 출판사는 푸른 그림책이고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합니다. 표지 뒷면을 볼까요? 저를 위해 하얀 털실로 스웨터를 하나 떠주세요. 할아버지는 또 난 나쁜 양치기야. 나만 따뜻한 곳에 잠을 자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명령을 하지 않았으니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을 거예요. 양치기 할아버지와 양치기 개 폴로, 그리고 까만 아기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까만 아기 양 아래에는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고요. 까만 아기 양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또 하얀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 속에 판다가 숨어 있네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겨우내 눈으로도 뒤덮인 알프스 산. 어느덧 그곳에도 눈이 녹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산 중턱에는 들판이 넓게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양치기 할아버지가 양들을 돌보며 홀로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혀 애롭지가 않았어요. 귀여운 아기 양들도 많았고 믿음직한 양치기 개 폴로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여기 까만 양이 하나 보이죠? 아직 판다곰은 보이지 않네요. 햇빛 쨍쨍한 한낮에 양들이 즐겁게 풀을 뜯으며 뛰놀 때면 양치기 할아버지는 바위 위에 앉아 뜨개질을 하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양털에서 뽑은 털실로 양말과 목도리, 스웨터, 모자를 만들어요. 할아버지의 뜨개질 솜씨는 아주 유명해요. 산 아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만든 것이라면 뭐든지 다 살 정도예요. 할아버지가 뜨개질을 할 때면 양치기 개 폴로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양들을 더욱 주의 깊게 살핀답니다. 할아버지가 뜨개질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가끔씩 엉뚱한 짓을 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이죠. 양을 지키는 그런 우리 양치기 개 폴로가 참 옆에 있어서 할아버지는 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폴로도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풀벌레를 쫓아다니며 장난을 치곤 하죠. 그래서 양치기 할아버지는 뜨개질을 하다가도 가끔씩 고개를 들어 양떼를 살펴봅니다.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놀고 있는 양들을 보면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 피리를 꺼내 짧고 세게 한번 불어요. 삐, 삐, 삐 이렇게 말이에요. 피리 소리가 들리면 폴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곧장 양들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양들을 뒤에서 몰아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죠. 폴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양치기 할아버지는 뜨개질을 멈추고 짐을 쌉니다. 그러고는 피리를 꺼내 길게 한번 불지요. 이때가 바로 양치기계 폴로가 하루 중 가장 큰 일을 해내야 하는 때랍니다. 폴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양들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해야 하거든요. 양들이 한 마리씩 울타리를 뛰어넘을 때면 양치기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양호 숫자를 세어요. 하나, 둘, 셋. 딩딩딩딩. 21, 22, 23. 그리고 양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확인한 뒤에야 우리의 문을 닫는답니다. 양치기 할아버지의 양들 중에는 까만 털을 가진 아기 양이 있어요. 다른 양들은 모두 알프스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그 양을 까만 양이라고 부릅니다. 폴로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 자리에 멈춰! 하고 큰 소리로 말하면 다른 양들은 모두 그대로 잘 따라요. 그런데 생각하기 좋아하는 까만 양은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가끔씩 폴로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양들이 왼쪽으로 갈 때 혼자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폴로는 이런 까만 아기 양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폴로는 양치기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저 녀석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정말 안 되는데. 폴로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할아버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게다가 저 녀석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양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제멋대로 생각하고 까불다가는 언젠가 큰 사고를 칠 거예요. 하지만 까만 아기 양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폴로가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도 눈처럼 하얀 털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폴로에게 정말 이렇게 찍히는 건 싫어. 폴로에게 찍히는 건 정말 싫어. 맨날 내가 까마니까 바로 보이는가 봐. 그래서 까만 아기 양은 양치기 할아버지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털이 까매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폴로가 금방 알아차려요. 저를 위해 하얀 털실로 스웨터를 하나 떠주세요. 눈에 잘 띄니까 폴로가 저만 으르릉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양치기 할아버지는 까만 양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니야, 넌 내게 아주 소중하단다. 너희들이 우리 안에 하나 둘씩 뛰어가는 것을 세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빡 졸기도 해. 똑같은 녀석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아마 너라도 졸음이 올걸. 그러다가 네가 울타리에 걸려 비틀거리기라도 하면 그제야 난 화들짝 놀라 졸음을 깨고는 하지. 네가 아니라면 양들이 몇 마리나 돌아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제발 그 소리는 멈춰다오. 너는 나에게 소중한 까만 아기 양이란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폴로 생각은 다른가 봐요. 폴로는 자기의 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양떼와 떨어져 항상 혼자 있으려는 까만 아기 양에게 으르렁거리기 쓰였어요. 두고 봐. 넌 양털만 깎고 나면 멀리 팔려갈 테니까. 내 녀석만 없으면 이곳의 양들은 세상에서 가장 말 잘 듣는 훌륭한 양떼가 될 수 있다고. 알겠어? 까만 아기 양은 하늘에 떠있는 양털 구름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저 구름들이 착한 아기 양들의 영혼이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눈부시게 하얀 구름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산등성이 너머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 검은 구름이 조금씩 몰려왔어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아. 까만 아기 양이 친구들에게 소리치려 하자 폴로가 앞을 막아섰어요. 비가 올 것을 알리는 것도 피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도 바로 내가 할 일이야. 네가 참관할 일이 아니라고. 무서워. 잠시 후 알프스 산의 변덕꾸러기 날씨가 심수를 부렸어요.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커다란 우박이 내리더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던 거예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어요. 이런 뜨개질한 것이 젖으면 안 돼. 폴로,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양치기 할아버지와 폴로는 오두막집을 향해 힘껏 달렸어요.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벽난로에 불부터 지폈어요. 그리고는 젖은 옷을 말리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셨어요. 양들은 따뜻한 털이 있으니 아마 괜찮을 거야. 이제 봄이고 하니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거고. 어머? 판다곰이 보이죠? 아까 처음에 판다곰이 어디 있는지 잘 보라고 했잖아요. 액자에 판다곰이 있네요. 웬걸. 어느새 밖은 어두워졌어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포근한 양털 담요를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밖에는 아직도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답니다. 윙윙 거리는 바닷소리가, 윙윙 거리는 바람소리가 할아버지 귀에까지도 들렸어요. 쉬 하고 말이죠. 양치기 할아버지는 폭풍우 속에 남겨둔 양들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양들은 괜찮을까? 제멋대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일이면 모두 만날 수 있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명령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틀림없이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을 거예요. 폴로는 벽난로 옆에서 기지개를 켜며 별일 아니라는 듯 중얼거렸어요. 한편 양치기 할아버지와 폴로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양들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몹시 불안해했어요. 그럼요, 길잡이가 없잖아요. 주인이 없는데 어떡해요. 점점 추워지는걸. 폴로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지? 그때 까만 아기 양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언젠가 이 근처에서 동굴을 본 적 있어. 그곳에 가면 눈보라를 피할 수 있을 거야. 나를 따라와. 어서, 어서. 까만 아기 양 대단합니다. 까만 아기 양은 양떼를 이끌고 거친 눈보라를 헤치며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커다란 바위와 깊은 구렁텅이를 피해가며 한 발짝씩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지요. 캄캄한 밤이 다 되어서야 겨우 동굴을 발견했어요. 까만 아기 양은 양떼를 안전한 동굴로 들어가게 했어요. 서로 바짝 붙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 난 동굴 밖에 나가 있을게. 아침이 되면 할아버지가 틀림없이 우리를 찾으러 오실 거야. 어머나, 아기 양 대단해요. 까만 아기 양 역시 책임감이 남다르군요.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눈이 그쳤어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양치기 개 폴로를 앞세우고 집을 나섰지요. 열심히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하얀 눈뿐이었어요.
이렇게 눈 덮인 들판에서 눈처럼 하얀 양을 찾는 것보다 북극에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게 더 쉽겠군. 할아버지는 간밤에 양들만 두고 간 것을 많이 후회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양들이 안 보이잖아요. 난 나쁜 양치기야. 양들을 버려두고 나만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다니. 이제 양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 아휴,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하네. 내 명령도 없이 어떻게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까? 옆에 있던 폴로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너라면 그러겠니, 폴로야? 가만히 있겠어. 이렇게 추운 눈보라를 이겨낼 수 있겠냐고. 그때였어요. 양치기 할아버지가 언덕 위에 있는 까만 점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폴로야, 폴로야, 저게 혹시 까만 양이 아닐까? 양치기 할아버지는 서둘러서 까만 점을 향해 뛰어갔어요. 폴로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아버지의 뒤를 쫓아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까만 아기 양이었어요. 게다가 동굴 속에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새하얀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오, 기특하구나, 까만 아기 양아. 네가 아니었으면 양들을 찾지 못했을 거야. 양치기 할아버지는 까만 아기 양을 덥석 안으며 아주 기뻐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인 줄 알았더니 눈에 잘 띄는 것 하나는 쓸만하군. 폴로가 셈이 나는지 옆에서 투덜거렸어요. 폴로, 너는 그러면 안 돼. 네 책임감이 또 있지 않아? 구름에 가랬던 해님이 고개를 내밀자 쌓여있던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모두 앞으로 가! 폴로가 양들을 우리로 몰고 갑니다. 양치기 할아버지는 언덕을 다 내려올 때까지 까만 아기 양을 품에 안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까만 아기 양아, 고맙다. 고맙다. 넌 내게 정말 큰 선물을 주었구나. 양털을 깎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양치기 할아버지는 깎은 양털을 자루에 가득가득 담았어요. 흰 털은 큰 자루로 10자루나 되었고 까만 털은 작은 자루로 하나였어요. 털을 다 깎았으니 저 까만 양은 바라버린 게 어때요?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말 잘 듣는 양떼를 갖게 되는 거예요. 폴로 말에 양치기 할아버지는 고개를 잘래잘래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단다. 그럼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까만 아기 양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 폴로는 아직 모르고 있나요? 양치기 할아버지는 양털에서 뽑아낸 털실로 뜨개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하얀 바탕에 까만 털실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무늬를 넣어보면 어떨까? 할아버지는 양말, 목도리, 담요, 그리고 스웨터에 까만 털실로 여러 가지 무늬를 넣었어요. 어머나, 멋지네요. 산 아래 사는 마을 사람들도 무척 좋아했어요. 예쁜 무늬를 넣어 짠 옷과 양말을 너도 나도 사갔지요. 그럼요. 조그만 디자인 달라도 얼마나 비싸고 더 좋은데요. 좋은 값에 준비해온 물건을 모두 판 할아버지는 돌아오는 길에 까만 털을 가진 양을 몇 마리 더 샀어요. 그럴 수밖에요.
가격도 좋은 값에 팔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니까요. 얼마 후 양치기 할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양떼를 갖게 되었죠. 까만 양, 하얀 양, 하얀 바탕에 까만 무늬가 있는 얼룩양이 사이좋게 어우러진 양떼를 말이에요. 양들의 생김새나 색깔은 모두 달랐지만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양치기 할아버지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까만 아기 양처럼 소중하니까요. 폴로와 까만 아기 양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역시 폴로도 눈치가 있는 거잖아요. 까만 양이 있으니까. 또 까만 양도 똑같은 까만 양이 아니라 이렇게 알록달록 온전히 까만 양이 있기도 하지만 머리 또 점박이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수세기도 좋을 거예요. 어머나, 디자인을 보세요. 이 까만 게 지금 들어갔어요. 보면 볼수록 사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여기는 더 이쁘네요. 꽃도 수 나왔어요. 무늬도 수 나왔죠. 점 물결 무늬, 산 모양, 도로 모양도 놓고요. 역시 할아버지는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솜씨 좋은 스위트를 짜는 양치기네요. 우리 세상에서는 저마다 독특한 하나의 재질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장점이 될 거예요. 단점이면서 장점인 그런 것들을 잘 융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울리면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